네, 이번에는 해외 선교 현장을 직접 전화 연결해 보겠습니다. 아프리카 남동쪽에 있는 세계에서 네 번째로 큰 섬나라인 마다가스카르. 이 마다가스카르도 중요한 해외 선교 사역지 중에 한 곳인데요. 현재 마다가스카르에서 사역하고 있는 조용문 선교사와 전화 연결해서 마다가스카르의 선교 현황과 과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선교사님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마다가스카르의 조용문 선교사입니다. 네, 선교사님 최근 수도 인근 지역에서 갑작스런 폭우가 이어지면서 큰 피해가 있었다고 들었는데요. 당시 상황이 어땠습니까? 지난 1월 19일에서 20일 그리고 2월 7일 1시간 동안 143mm의 집중호우가 북부 마다가스카르와 수도 안타나나리보에 내려서 산사태로 인명피해가 발생했고 중심 지역이 침수되어 도시 기능이 마비되고 가옥과 농작물 손실 등의 많은 재산 피해를 남겼습니다. 일주일이 지난 지금까지도 많은 주민들이 아직 집에 들어가지 못하고 있는데요. 마다가스카르 재난대책본부는 근본 호우로 전국적으로 19명의 사망자와 13,000채의 가옥 파괴로 인해서 5만 명 이상의 이재민이 발생했다고 전하고 있고 그 수가 점점 또 증가하고 있습니다. 네. 자, 이번 폭우에 대한 현지 교계 분위기도 궁금하고요. 지원 상황은 또 어떻게 되는지 이런 부분도 좀 이야기해 주시죠. 네, 마다가스카르의 우기가 매년 11월부터 4월까지 있습니다. 이 기간 장마 전선과 더불어서 5차례 혹은 6차례의 열대성 저기압이 찾아오는데요. 예. 그 기간 동안에 수많은 비를 뿌리고 지나갑니다. 마다가스카르의 어느 도시를 가봐도 이렇게 계획된 상하수도 시설이 있지를 않고 재난 방지에 대한 인식과 또한 준비가 많이 부족한 곳이라서 이맘때면 해마다 피해가 발생합니다. 이러한 피해가 발생할 때마다 국적 구호기관이나 선교사들만 발을 동동 구르며 미력 하나마 구호의 손길을 내밀 뿐 현지 주민들이나 관청들은 피해에 대해 너무 익숙한 나머지 직접적 피해 당사자가 아니라면 무감각한 그런 상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하루빨리 현장이 복구되기를 저희도 기도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주제를 조금 바꿔보겠습니다. 선교사님께서 현지 주민들을 위해서 의료 선교 활동을 하신다고 들었거든요. 네네, 예. 네, 자세한 내용 좀 소개해 주시죠. 네, 지난 8년간 저희는 그 작은 질환에도 생명을 잃기 쉬운 탄간 오지 마을에 42개의 작은 클리닉 운동을 했고요. 그것을 통해서 현지 주민들의 보건 증진에 앞장서 왔습니다. 또한 이 클리닉을 통해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선교 사역도 함께 감당을 했는데요. 이 모든 클리닉 사역을 효과적으로 지원하고 의료 선교의 활성화를 위해서 3년간 병원 설립을 위해서 기도하고 준비를 해왔습니다. 그 결과 지난해 12월 18일 베다니 선교병원을 의료시설이 낙후된 토아마시나 지역에 설립을 했습니다. 의료 장비 및 집기조차 턱없이 부족한 가운데서 1월 말 기준으로 1,050명의 환자들이 수술과 진료를 받았습니다. 현재 외과, 산부인과, 소아과를 운영 중이고 조만간 치과도 더해져서 주민들의 건강과 선교에 앞장설 것입니다. 네. 참 의료 선교가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의료 선교뿐만 아니라 다양한 활동하고 계시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다음 세대를 위한 사역도 진행 중이시라고 들었습니다. 이건 어떤 내용입니까? 네, 지금까지 저희가 기관을 설립해서 운영 중인 학교가 유초등학교 14개, 중학교 3개, 고등학교 1개입니다. 총 18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학생들이 총 2,500명이 현재 넘습니다. 양질의 수업을 이 가난한 학생들에게 전하고 또 급식을 전할 뿐만 아니라 어린이 리더십 훈련, 제자 훈련, 그리고 비전 학교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학생들의 연령에 맞는 그러한 훈련 프로그램들을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교사 훈련 프로그램도 함께 병행하고 있고요. 수많은 서양 선교사님들이 열악한 조선반도에 오셔서 복음 전하는 사역뿐만 아니라 교육과 의료 발전에 많은 기여를 하셨는데요. 21세기에 빚진 저희들도 동일한 사역을 감당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의료 선교 활동과 다음 세대 사역을 포함해서 정말 많은 활동을 하고 계신데요. 선교사님의 앞으로의 계획과 또 아직 남아있는 여러 과제들이 좀 궁금합니다. 마다가스카르는 매우 아름다운 국가로 한국 국민들이 많이 알고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GDP 기준으로 세계에서 5번째로 가난한 국가이기도 합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매우 가난한 환경에서 자랐고 또 마다가스카르에 선교사로 들어올 때에 자비량으로 들어와서 8년간 이곳에 와서 개척 사역을 감당했습니다. 그런 가운데 지난 8년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참 많은 것을 보게 하여 주셨고 또한 이루도록 은혜를 주셨습니다. 짧은 기간 동안에 이렇게 큰 은혜를 허락하신 이유가 있다면 그것은 저의 능력이 아닌 마다가스카르를 들어서 선교하는 국가로 만드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모든 일들을 이루기 위해서 저희 모든 사역이 현재는 외국에서 지원과 원조로 말미암아 운영되고 있는데 이 모든 모습을 자급자족이 가능한 상태로의 전환을 속히 이루도록 하는 것이 저희의 남은 과제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것을 통해서 마다가스카르 국내 사역자들을 지원하고 또한 선교사들을 파송할 수 있는 모습을 갖추도록 하는 것입니다. 저희는 지금 그 준비를 위해서 큰 농장을 또한 준비를 하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국교회와 성도님들께 당부하고 싶은 말씀 혹은 기도 제목 나눠주시고 오늘 전화 연결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불우한 과정 환경에서 태어나서 참 많은 원망 가득 찬 방황의 시간들로 자라왔었는데요. 그리고 고등학교를 전교 658명 중에 618등으로 졸업했습니다. 그런 제가 지금은 하나님의 은혜로 많은 학교를 운영하는 마치 교육재단의 이사장 같이 그리고 병원의 이사장 같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놀라운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같은 사람을 사용하실 수 있으시다면 성도 여러분들도 반드시 사용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 우리 주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기도드리고요. 그리고 기도와 물질로 저의 모든 마다가스카르의 사역을 함께 동역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마다가스카르 조용무 선교사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선교사님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